이번에는 영어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매일 점검할 수도 있고 이틀에 하루 점검할 수도 있어요. 먼저 영어 단어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조건 단어장은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메뉴에 날짜가 있어야 되고요. 일주일에 7장입니다. 일주일에 7장입니다. 그리고 항상 토요일이랑 일요일에는 이 7장을 전체 테스트를 기습으로 언제든지 칩니다. 자, 단어는 무조건 반으로 적고요. 여기는 스펠, F, 여기는 사과. 이런 식으로 노트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노트를 정리하는 이유는 이 노트를 나중에 계속 무한 반복 복습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평소에 단어를 외울 때 이 단어장을 가지고 철저하게 뜻을 가리고 내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아나를 체크하셔야 돼요. 고등학생이라면 당연히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치겠죠? 모의고사 단어들.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을 외워가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제가 언제든지 앞에 테스트를, 기습 테스트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합격의 기준은 또 90점입니다. 20개의 단어당 90점이면 얼마? 2개까지 봐주는 겁니다. 90점이 목표입니다. 단어는 누적이에요. 무조건 앞에 걸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해서 틀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럼 복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일주일치를 했어.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7일치 해당하는 거를 예를 들면 7일치 중에서도 이제는 진짜 잘 외워진 것과 잘 안 외워진 게 있겠죠. 그럼 잘 안 외워진 거는 옆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체크를 한 다음 마지막 8번째 장에 이렇게다가 정리하면 되죠. 1에서 7일 요약. 1에서 7에서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다음에 또 2주차 때는 1에서 얼마? 14까지 또 한번 복습해 주는 겁니다. 요약. 그래서 진짜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을 또 정리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복 복습을 자주 해줘야 여러분들이 공부에 문제가 안 생기겠죠. 어휘는 자주 반복해야 됩니다. 그럼 어휘는 어디에서? 학교에서 자습 시간이 많잖아요, 현재. 또 수능 공부하면 학교 내신을 안 해도 되니까 학교 시간에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겁니다. 단어는 학교에서 외울 시간을 주지 않겠어요. 단어는 학원에서 외울 시간 안 주고 학원에서는 바로바로 테스트만 합니다. 학원에서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단어 외우고 있을 시간은 집에서나 따로 학교에서 알아서 해오시길 바랍니다. 어휘 끝. 어휘가 기본입니다, 영어는. 그 다음 이제 나가는 게 문법 교재가 제가 있어요. 이 문법은 당연히 수능에는 문법 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수능에는 한 문제를 위한 문법 문제도 공부를 할 거예요. 버릴 수 없죠. 문법을 위한 문법도 하되 더 중요한 것은 독해를 위한 문법을 위주로 할 거라는 거죠. 독해를 위한 문법을 하다 보면 어차피 독해를 위한 문법을 할 때 이 웬만한 문제도 연결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양을 정해서 가고 그 다음에 독해. 독해는 일주일에 21개입니다. 즉 1일에 3개씩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자체 교재에 1일에 3개씩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테스트 통과예요. 주말에 제가 이 21개에 해당하는 테스트를 다시 치겠죠. 21개를 다시 테스트 칠 겁니다. 일주일에 21개입니다. 또 누적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실하게 해야 돼요, 공부를. 테스트를 쳤을 때 앞에 게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그걸 반성하고 아, 내가 왜가 문제지? 어떻게 왜 복습을 못했지? 하면서 복습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누적형 공부가 되어야 돼요. 실컷 일주일치 하면 뭐합니까? 다 까먹을 거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영어 무조건 누적형입니다. 저한테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앞에 거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요. 앞에 거 다 기억 안 나는데 공부 왜 합니까? 누적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복습해서 누적형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것도 전부 다 커트라인은 90점입니다. 100점도 아니고 90점은 돼야죠. 했던 건데 새로운 문제집에 90점이 아니라 늘 했던 거에 90점은 나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는 누적이 돼야 돼요. 선생님 잠깐 시간 좀 주세요. 절대 안 줄 거예요. 잠깐 보고 시험 치면 그거 컨닝이지 뭐예요. 그럼 수능 칠 때도 잠깐 볼 수 있는 컨닝 페이퍼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수능 치든 모의고사 치든 여러분들이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당연히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단어 시험 친다고 해서 시험 치기 전에 몇 분 주고 다시 보고 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컨닝이에요. 단어도 무조건 다 기습입니다. 바로 쳤을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누적형으로 해서 복습을 자주 해서 완전 무결하게 해놔야 테스트는 언제든지 제가 기습으로 학생들마다 다르게 칠 거예요. 1시간 뒤에 칩시다 선생님. 진짜 그런 말 하면 혼날 줄 아세요. 절대 안 됩니다. 테스트는 바로 기습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단발성이 아니라 누적형으로 공부해서 까먹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가 까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맨날 까먹는 문제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분명히 어떤 학생은 안 까먹고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미친듯이 까먹어서 다시 다 하게 될 거예요. 그건 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딱 제대로 하면 쉴 시간도 있는데 어떤 학생은 쉴 시간이 있고 놀 시간이 있으면 놀 시간을 드릴 거예요. 수학, 영어를 딱 정확하게 일주일에 해야 될 양을 다 픽스해 버렸어요. 양은 고정돼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다 끝냈는데 누군가는 못 끝냈다는 건 평소에 공부를 누적형으로 안 하는 학생들, 꼼꼼하지 않는 학생들, 대충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엄청나게 더 해야 될 거예요. 새벽이 되든 어떻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공부하면 나름대로 쉬어가면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제가 이 방법을 정말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공부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영어는 다시 말하지만 문법, 독해, 단어 3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답부터 설명 안 했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선생님 영어 단어는 그렇다 치고 문법과 독해는요. 예를 들면 이제 문법과 독해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것도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영어도 노트가 2개가 필요한 겁니다. 단어 노트 하나, 오답 노트 하나.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잘 안 되는 문장이 있었어.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잘 안 되는 오답이나 수업에 듣거나 복습할 때 내가 잘 안 되는 문장이 있겠죠. 예를 들면 this 안 되는 문장은 적는 거예요. 오답 노트 만드는 방법. This is a good thing. 이렇게 적으면서 오답 노트예요.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because는 뭐예요? 부사절이니까 괄호 열면서 because 글씨 너무 크게 적었네. distance 이걸 왜 일일이 적고 있지? 따라라 따라라. 아무거나 일단 하나 열어볼게요. 아무거나 여는 겁니다. 자, 이걸 해봅시다. 저희 확대하면 할수록 내려가. 예를 들면 내가 이 문장이 안 됐어. 자, 이 문장이 안 됐으면 첫째, 이 문장을 적는다. 뭐 가로로 쭉 길게 적든 바늘 쪽에서 이렇게 적든은 개인 취향. 일단 먼저 문장을 적는다. 적으면서 두 번째 1. 적기. 2. 두 번째는 그녀가 생각하기를. 두 번째가 SV를 표시하면서 여러분도 스스로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녀가 생각하기를. The sharing economy. economy가 주어야. 그러면
contributes가 동사야. 그러면 things와 여기 사이에 대생략이 됐다면서 여러분들이 명사절 대생략 이렇게 적겠죠. 명사절 대생략. 그리고 sharing economy가 주어, 공유 경제가 기여한다. to. 이때 contribute 할 때 to는 전치사. 전치사. 이렇게 적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to saving the environment 닫으면서 뭐 하는데? 그 환경을 saving 구하는데. 그러니까 SV then SV 전치사 to 여기까지 괄호. since 괄호. 왜냐면 더 적은 차의 사용이 여기까지가 주어야. means 의미한다가 동사야. 그리고 emission이 목적어고 괄호가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since는 때문이야. 이런 걸 여기서 적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대 주어 동사 괄호. 그리고 여기서는 더 적은 차 사용이 의미한다 방출을. 이때 reduce는 PP 과거 분사. emission을 꾸미겠죠. 이렇게 SV와 세 번째 뭐를 여러분들이 SV를 하면서 해석을 연습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법들을 스스로 적어보는 거예요. 문법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적는 거죠. 그녀가 해석 적어야죠. 그녀가 뭐다? 생각하기를. 제가 말하는 걸 적는 게 공유경제는 기여한다. 환경을 보존하는데 구하는데. 왜냐하면 더 적은 차 사용이 감소된 CO2 방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까지 적어주면 완벽하겠죠. 이렇게 한 문장 자기가 잘 안 되는 것들을 오답 노트에 정리를 해야, 아니면 여러분들은 계속 전체를 다 복습해야 돼. 그냥 안 되는 문장들만 정리하면 될 것을 왜 다 보냐는 거예요. 그냥 노트 정리 안 하고. 안 되는 문장들만, 계속 안 되는 문장들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독해를 잘하는 방법은 안 되는 문장들을 계속 정리해 가야죠. 정리한다는 건 SV라는 구조 파악, 해석, 문법 3개 아닙니까? 구조, 해석, 문법. 그러니까 SV 가로 같은 구조, 해석 적고 그 사이에 해당하는 문법 적고. 이게 공부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문장들을 다 정리해야지 그냥 주구장창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수십 장이 쌓여보세요. 이 많은 게 쌓여보세요. 이거 어떻게 다 복습할 건데요? 일주일에 21개를 하는데 이 21개를 어떻게 다 볼 거예요? 여러분들 21개씩. 그럼 나중에 100개가 되면 100개씩 다 볼 거야? 200개가 되면 200개 다 볼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노트가 없으니까. 이 하나의 요 모의고사 한 문제당 이 번호를 보면 1번에서 7번까지 7개의 문장 중에서 어떤 학생은 7개를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7개를 노트에 정리하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근데 어떤 학생은 중요한 거는 한 3개 또는 2개의 문장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안 되는 2개나 3개의 문장을 어떻게 해? 그걸 정리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노트에 그거를 정리해 가야 돼요. 이 노트에. 그래서 문장 적고 SV라는 구조하고 해석 적고 그 사이에 쓰이는 문법 같은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법 정리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복습이 잘 안 되더라고. 저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도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토익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 정리해 나가면서 적어가면서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다 했어요. 근데 제 거는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죠. 왜 표시가 안 돼 있냐면 이거를 다 표시를 해 놓으니까 혼자 복습할 때 이게 내가 아는 건지 표시가 돼 있어서 아는 건지 내가 모르는 건지 몰라가지고 저는 한 번 더 적어놨어요. 따로 제가 이거를 한 번 적고 또 적어놔서 여기에는 내가 복습을 해놓은 거, 여기는 완전 새하얗게
그래서 쎄하게 돼 있을 때 나중에 복습할 때는 이거를 복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거는 가리고 안 돼 있는 거 있죠. 문장을 생짜 문장을 하나 더 적어놔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내 혼자 해보는 거야. 괄호 SV 하면서 해석을 했을 때 그 다음 위에 거랑 내 거랑 맞는지 일치하는지까지 저는 했어요. 이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해서 여러분들의 이거는 취향에 맡길게요. 어쨌든 안 되는 문장들이 있으면 자기의 노트에다가 꼭 정리를 해야 나중에 이게 일주일에 21개인데 2주일이면 42개고 막 마구잡이로 쌓였을 때도 이 노트 복습만 잘해주면 테스트 치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복습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테스트 칠 때 여러분들은 고통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누적형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